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하루 늦었지만 전북현대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리뷰하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북 얘기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경기는 2대2로 끝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전북이 조금 더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참 오랜만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전북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제가 이제 항상 같이 경기를 보는 그 카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축구에 뭐 몸담으셨던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이제 하여튼 그런 그 응원하는 팀들은 다른데 그런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 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데 글 올라온 거를 누가 막 캡처해서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북 팬들께서 조금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의견이 좀 갈리셨던 것 같다 뭐 이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랑 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전북이 시즌 초반은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중반도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6월 A매치 기간 휴식기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봤던 전북 그 뭐 그것 중에 거의 뭐 최악이었다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이 너무 이제 느리고 둔하고 그런 경기였는데 이게 6월 A매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그래서 김상식 감독님이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지금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6월 전이었으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딱 확실히 말하겠는데 지금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딱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경기력 자체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6월 전이랑 다르게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게 6월 A매치 기간 2주 만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세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6월 A매치 기간 동안에 회복이 될 거였으면 왜 그 전까지 지금 감독님 김성식 감독님 체제에서 1년 반을 보냈는데 왜 그 전까지 이렇게 시원한 경기를 이렇게 안 나왔냐라고 묻는다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결국에 또 감독님의 어떤 그 문제라고 누군가 따진다 그러면 부정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분명히 지금 바꾼 것도 감독님의 몫이겠죠.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어떤 팬들끼리 의견이 나뉜다는 게 참 이해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헷갈려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불과 한 달 전까지 안 좋았고 그 전에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고쳐진 거냐? 그 고친 게 어디서 고쳤는지를 알면 이 팀이 계속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니셔티브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팀이 또 언젠가는 금세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전북이 좋아진 점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일단 경기 내용은 경기 내용만 가지고 보니까 좋았던 점 말씀드리고 인천 얘기를 조금 그 인천의 팀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오늘은 제 목표는 15분 내에 가는 겁니다. 네, 항상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전북 경기를 볼 때마다 잘한다 좋다고 했던 것들은 대체로 이제 싸움 걸 때는 확실히 전북이 잘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첫 골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게 그리고 저거였어요. 인천 같은 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경기를 아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은 왜 이렇게 공격을 안 하고 뒤에서 많이 돌리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인천의 경기 전략이 전반전에는 굉장히 그 전반 초반까지 실점하기 전까지 괜찮았다고 생각해 보냐면 전북이 어찌됐든 간에 객관적 전력이 높고 인천으로서는 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리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줄 때마다 자꾸 이제 위협적인 찬스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내려서지만 이 점유율을 되찾았을 때는 무리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금 돌리면서 그다음에 또 아길라르가 볼도 잘 관리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중원의 박현민 선수였네요. 이름이 정확히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성민 있고 득점했던 김성민 선수까지 조금 신인 선수들이 있고 강윤구 선수도 왼쪽으로 아주 뭐 이게 지금 막 주전 쭉쭉 나오는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준엽 선수가 또 이 센터백의 한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백이
중에 이제 김동민 선수도 원래 풀백이니까, 그러니까 수비 구성이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걸 고려해 보면 무리한 경기 운영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템포를 죽여가면서, 그리고 앞에 딱 넣어도 무고사가 없는 상황에서 느낌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운영하는 게 맞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전북이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고 소리 꺼야 되겠다. 지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고 이제 측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잘했던 게 김진수 선수가 이거 압박을 잘 따라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실수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뒤로 나오면 되는 문제인데, 요거를 지금 이제 돌파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다고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김광석 선수가 조금 김진수 선수를 놔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 개인 기량으로 레이저를 쏴버리니까 해결이 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첫 골이 잘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이 이후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풀경기 영상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런 장면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빌드업이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전방 압박한다고 막 이렇게 후방에만 돌리는 게 아니라 맹성우 선수가 여기 받아주고 바로우가 또 받아주러 나오고, 보면 확실히 좋아진 게,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미드필더들이 여기 너무 많다, 여기 이 조직 밖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맹성우 선수 한 명 놔두고 백승우 선수는, 왜 자꾸 소리가 나죠? 백승우 선수는 지금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슬금슬금,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제가 이거 할 때 이전에도 이 골 들어가기 전에 말을 했었어요. 제가 백승호 공받는 위치가 괜찮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드렸냐면, 백승호한테 너무 많이 붙었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여기 1차 저지선 다음 여기서 봤다 보니까 이 4명이 지금 백승호 선수한테 다 몰려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순간적으로 지금 벗겨지고 나니까 이쪽이 지금 완전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풀리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공 받으러 올 때 이쪽에 지금 5명이 여기 5명이나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 4명 상황이었고, 사실상 여기 2명한테 제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기량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을 조금만 영리하게 돌리면 전북 요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반대편으로 가면서 왔고요. 저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만들어진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구스타보 쪽을 뭐 직접 막 득점하는 것도 같지만 디테일이라고 약간 생긴 느낌이 뭐냐면, 구스타보가 자꾸 그 뒤에서 움직이는 경우들 있죠. 언제였지? 득점할 때 그런 적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그때도 보면 구스타보가 뒤에 있다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냥 본인이 수비 뒤쪽에서 움직이면서 높이를 그냥 살리고 이 떨어지는 거를 주워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도 있었고, 제 기억에 한두 개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참 구스타보를 잘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김신욱 선수 쓰던 방법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김신욱 선수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해줬잖아요. 특히나 경기 안 풀리거나 측면에 공 나왔을 때 본인이 이제 헤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비들을 다 끌어당겨 놓고 주변한테 공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뻥축구도 디테일 있으면 좋은 축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구스타보가 여기서 딱 보면, 아이고 또 소리가 또 이렇게 되네. 여기서 안 들어가요. 원래 같으면 막 여기 가서 헤딩 달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뭐 김준엽 선수나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어려운 수비입니다. 지금 이제 수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스타보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시선 다 돌아갔는데 그 뒤에 움직이는 바로를 반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프를 뒤로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 골이 상당히 잘 만들어내고 전북다운 어떤 득점 루트였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상식 감독님의 박수도 굉장히 이유가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좋은 장면들 먼저 보여드릴 건데, 요 장면 정도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요렇게 두 명이 이제 여기 그래도 이제 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여기 앞에서 움직이잖아요. 여기 참 좋고요. 백승호 선수 위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위치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되니까 맹성훈 선수 쪽이 좀 여유가 나더라고요. 그죠? 이쪽 여유가 나는데 이제 이쪽에서 공을 많이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쪼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맹성훈 선수가 이쪽 약간 이제 측면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 김진수 선수랑 센터백 사이에 원래 이게 미드필더들이 그 많이 움직이는 위치긴 해요. 그 원두재 선수도 이런데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 4-4-2 팀 쓰는 팀들에서는 아예 그냥 풀백 올려붙일 때 투미들 자체가 이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투미들 중에 한 명이 빠져가지고 연결해주는, 풀백들한테 연결해주는 연결점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딱 나온 게 제가 느꼈다 바로 쪽이 바로 보이게 되잖아요. 네, 위치가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거 김진수 선수인가요?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그 받는 위치들이 자꾸 이제 위치 선정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천 선수들로서는 막아야 될 때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보면 여기 백승호 선수가 한 명만 내려오고 여기 위에 충분히 숫자가 갖춰져 가지고 한 번만 탈압백해서 나오면 여기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저 뒤에서 봐야 되나?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면서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공 잘 돌려야 되고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보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풀리고 나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내가 받지 않아도 받으러 가는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 항상 축구장은 넓기 때문에 공간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거 김진수 선수였나 보네요. 저는 이거에서도 득점이 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했는데 바로가 좀 급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공을 깔끔하게 풀어내는 게 참 좋았다. 김진수 선수인가봐요. 중앙에 들어와 있고, 이게 맹성훈 선수인가요? 측면 쪽을 오히려 커버를 쳐주고 있었던 거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았고, 다음에 자,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패스 템포가 좋은 게 이 리턴이 나오고요, 원터치로 들어가고요, 이거 흘려가지고 살려서 가잖아요, 스피드를. 그러니까 이게 잡아놓질 않고 여기서 흘려가지고 가니까 바로가 제일 좋아하는 속도 살리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숫자가 충분하니까 놓고, 좋은 게 여기 움직여주잖아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바로도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요거 움직이는 것 덕분에 바로 빠져나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김진수 선수가 이쪽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로가 안 움직였으면 김진수 선수가 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 얘가 길을 막고 서 있으니까. 근데 바로가 움직여주면서 이동해주잖아요, 같이. 데리고 가주니까 이제 이각이 나죠. 이게 이제 공이 없는 선수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여기서 2대1 딱 좋잖아요, 이 맹성훈 선수랑 같이. 이런 것들이 전북이 해야 되는 공격적이다 생각됩니다. 이거 무슨 장면이었죠? 이거 저거군요. 이게 이제 그 경기의 어떤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스타보가 이 광석영님을 제압하고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들어갔으면 아마 3대0쯤에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인천은 숨통을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바람에, 구스타보가 딱히 못 찬 건 아닌 것 같은데 김동원 선수가 잘 막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숨통 끄지 못한 게 결국에는 스노우볼이 굴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북이. 근데 이런 경기들도 있는 게 좀 축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아쉬웠죠. 자, 이 장면도 제가 잘했다고 적어놨는데 바로 그 장면이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그 제가 막 경기 잘했는데 못 이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든 마찬가지, 포항도 마찬가지, 뭐 누구든 막 제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숨통을 끊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게 사실 축구인 것 같아요. 축구가 발로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이 적중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즐겁기도 그게 어떤 변수가 많으니까 재밌기도 한 것 같고 그 승리를 바라는 그 팬들 마음에서 속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냥 바로우가 1대1로 그냥 박살 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 원터치로 때렸어야 되는데 자와노타가 다 죽었어요. 네, 이걸 원터치로 때리는 게 있었다 그러면 한교원 선수가 또 곧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약간 공이 잔디가 좀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튀어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원터치로 시도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기술을 한번 믿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았던 장면은 이 장면 적어놨는데 이 장면 제가 왜 적어놨냐면 지금 여기서 또 백승호 선수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좋은 게 확실히 좋은 게 센스가 있는 게 이거를 원터치로 딱 바로 발이 나가면서 그죠?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딛는 발로 바로 줘버리니까 이 두 명한테 압박을 안 당하고 속도가 살아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수 선수 왼쪽에서 아까 2대1 받은 그 장면에서 중요했다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김문환 선수 잘 보셔야 되는 게 김문환 선수가 움직이니까 여기는 오른쪽 인천의 그 왼쪽 수비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강윤구 선수인 것 같은데 강윤구 선수가 따라가고 한교원 선수 쪽에는 바로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각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문환이 없었으면 강윤구 선수가 여기서 지금 이 한교원 선수의 크로스를 몸으로 막았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열려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없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요즘 이제 전북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북은 이번 경기에 2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3골도 넣어도 나쁘지 그럴 수 있는 경기 충분히 3골 뭐 4골? 4골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3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경기력은 확실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그 팬들의 의견에 갈리는 거에도 이해가 된다. 감독님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테니까 그럴 수 있고 이제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인천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가 좀 운이 따랐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반전에 조금 힘을 빼고 그러니까 힘을 뺐다기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운영했던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 한창 좋을 때였다 그러면은 조금 힘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천이 이제 그 울산 괴롭힐 때나 이럴 때 보면 경기 초반에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거나 뭔가 본인들이 이제 전략적인 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송시호 선수랑 이용재 선수가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이 성실하고 그 넣어야 될 때 넣기도 하지만 무고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그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게 있고 이제 그 빡빡한 일정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는 거는 좀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전반에 2골을 주면서 굉장히 조금 어렵게 끌어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2골에서 김동원 선수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페널티킥을 안 주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이 후반에 들어온 선수들이 그래도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주 선수라던가 그 윙백으로 나오는 김보섭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그 뭐랄까요 그 개인 기량들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김보섭 선수도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드리블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고 슈팅도 잘하고 하니까 득점이 많진 않지만 그 슈팅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좋게 봤던 거는 인천이 그 잘 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고사가 있으면 세트피스에서도 이제 최근에 좀 득점을 많이 벌었잖아요. 승점을.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지금 이제 무고사마저 빠진 상황에서 인천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따져보면 그 아길라르 선수 쪽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적인 거나 어떤 그 순간적인 기술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제외하면 제가 보기에 인천은 역습에 어떤 특화가 되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게 잘 아구가 맞아 들어간 게 뭐냐면 그 이명주 선수도 싸움 잘하고요.
김도혁 선수도 잘 뛰고, 그다음에 최전방에 있는 송시우 선수나 뭐 이용재 선수도 수비력은 하여튼 도와줄 때 확실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윙백들도 굉장히 공격가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부지런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인천 선수들은 부지런해요. 굉장히 많이 뜁니다. 이게 물론 기술도 더 갖추고 더 뛰어난 선수들이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끊어내고 그거를 이제 카운터 쳐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천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깊은 공간에서 막 예전에 문선민 선수가 막 달려가는 그런 유형만 쓰는 게 아니라 라인을 어떤 때는 내려놓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높여가지고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고 섞어가지고 쓰고 또 중원 쪽에서 끊어낸 다음에 역습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득점 장면들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역습에서 좀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끊어낸 다음에 뭔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밀려나지 않았다. 이게 그냥 이렇게 먹었으니까. 약간 이게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정비가 덜 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김보섭 선수가 보면 지금 이게 정리가 덜 됐어요. 그죠? 지금 이제 밀고 나오던 상황이다 보니까 하고 여기도 지금 한교원 선수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 여기 나오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도 측면 쪽에서 아까 이제 있었는데 이쪽 들어오게 되고, 여기 있는 선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가 좀 덜 된 거죠. 공 쪽을 중심으로 이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도 원래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왼쪽이 좀 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천이 끊어냈던 거 덕분에 나왔던 좋은 찬스가 아닌가 싶고, 지금도 뭐 김문환 선수도 노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에르난데스랑 지금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미드필더나 한교원 선수가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여기 강인구 선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정리가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였고, 그다음에 이것도 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거든요. 높은 위치에서 약간 운이 좀 따르지 않았나. 정말 멋있는 슈팅이었지만 이런 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은 과감함이 만들어낸 득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마지막 장면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인천이 오늘 좀 이번 경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인데 지금 보면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고 있고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여기 에르난데스 움직임 잘 보시면 백승호 선수 쪽에 이거를 송범근한테 가면 백승호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여기를 이제 먼저 압박하는 거죠. 백승호 선수를 못 주게 하려고. 그랬더니 김보경 선수는 이제 이명주가 따라오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차단하는 게, 여기 넘기는 것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 주면 잡으러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강현구 선수가 나와서 여기 잡고, 아마 일로 들어가면 민경현 선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 괴롭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숫자가 골키퍼가 있으니까 한 명 더 있는 것 같지만 여기로 다시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선수는 이미 죽었다 봐야죠. 여기는 죽었습니다. 이게 뭐 줄 수는 있겠지만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가 순간적으로 4대4를 만들어놨죠. 4대4. 여기 방금 패스 준 선수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압박을 체계적으로 들어갔고, 김보경 선수 기술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이명주 선수가 이런 걸 되게 잘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북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김보섭 선수가 흘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은 이제 아길라르가 들어오면서 잡아놓고 바로 때리는 각이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주책 사유가 있지 않나. 이것도 되게 잘했는데 이제 아길라르가 이제 왼발잡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인천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무고사의 빈자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메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천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주축 선수가 빠진다는 건, 시즌 중반에 빠진다는 건 굉장히 큰 거니까. 그 생각은 드는데, 대신에 그리고 항상 제가 중위권 팀들 뭐 성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초반에 좋아도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고 좀 말씀드리고, 부천도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선수층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변수에 대처하는 게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지금 그 이적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인천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간 우리가 항상 고민해 왔던 그 인천의 생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번 시즌에는 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벌어놓은 승점도 많은데다가 지금 경기력이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뭐 관찰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의 그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조성환 감독님을 뭐 제가 항상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뭐 이분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 좋은 지도자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참 팀을 이것저것 잘하는 걸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좀 좋은 선수들을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선수들을 잘 발굴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민경현 선수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 골 넣었던 김성민 선수나 박현민 선수 뭐 이렇게 중앙에 나왔던 선수들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제주에 계실 때도 안현범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그래도 이 K리그에서 돋보일 만한 선수들로 키워 가시는 거를 이제 종종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에 상당히 적합한 지도자가 아닌가. 왜냐면은 대건고 유스는 좋다는 이제 얘기들이 많잖아요. 대건고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선수들을 인천에 올려 보내면 애매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천 팬인 제 친구가 얘기해도 대건고 잘한다는데 왜 자꾸 올라오면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 조성환 감독님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대건고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15분 한다 그래놓고 또 26분 했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고요. 다음 라운드 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